자, 27번 들어갑니다. 27번 문제 보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연속 확률 변수 XY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정규분포도 따로따로 두 개를 그려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문제에서 일단 기준점을 잡아주니까 fx는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는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라는 건 말이야 f의 x 플러스 5야 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 기존에 있는 fx가 있다면 그 그래프를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fx가 기존의 그래프가 여기 있겠단 말이야. 여기 m. 그런데 이거를 마이너스 5만큼 옮겨줘. 근데 결국 이것은 함수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재 이 값을 5만큼만 옮겨줘.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만큼. 그럼 현재 이것이 바로 y 콜 g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을 y는 fx로 하자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좌표로 옮겼으니까 여기도 바로 m-5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여기는 m-5, 콤마 시그마 제곱. 이걸 확률 변수 y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한 정규분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F10은 말이야 G20과 같아야 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F10이라고 한다면 G20과 같다고? 그러면 어느 한 점을 쫙 그어서 쭉 한번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F10이야? 여기가 F10이야. 나도 잘 몰라. 그러면 그에 따라서 G20은 여기 있겠네? 뭐 이런 설명이 되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는 얘가 10일까? 얘가 10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그랬더니 그 밑에서 두 번째가 현재 P, X가 10보다 같거나 작아. 근데 이 확률이 0.0668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X가 10보다 같거나 작거든. 여기가 M인데 여기가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10일 거냐? 여기가 10일 거냐?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이 된다 치면 요 확률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0.0668? 그럼 0.5에다가 얹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0점은 넘어가니까.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바로 이 위치가 맞다. 요게 바로 0.0668이다. 0.0668.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10이 아니고 누가 10이야? 그러면 얘가 바로 10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현재 그림이 조금 잘못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G20의 값을 구해주세요 하면 20이라는 값은 어때? 10보다 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조금 더 바꿔준다면 살짝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위치가 잘못됐구나. 자, 여기가 M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GX의 그래프를 그렸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바로 M-5야. 그러면 현재 얘가 10이야 라고 했다는 건 여기가 바로 1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근데 20이라는 숫자는 어때? 1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와 똑같은 확률과 같는 여기, 바로 여기가 20이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어버리면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20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쵸? 얘가 10이면 20이란 값은 여기. 다시 말하면 10인데 여기가 20 나올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고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20은 여기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을 봤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칭 위치인 거야. 그럼 여기가 뭐지 하면 여기가 바로 15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M-5와 M의 중점은 M-5와 M의 중점은 바로 15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M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M이고 이거 넘기면 30인데 5니까 35. 그럼 M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17.5다 라는 값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전부 다 17.5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17.5에서 5를 뺐으니까 여기는 12.5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또 하나 다음 남은 게 뭐야? 이 시그마 값 어떻게 구해? 그래서 얘를 줬잖아.
얘가 0.668이야. 그러면 현재 x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 현재 17.5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가 x였는데 요걸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0,1의 제곱 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17.5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pz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다 10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을 빼버리니까 7.5가 나오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7.5. 그렇다면 현재 여기가 뭐야? 했더니 여기가 0.0668이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가 0.0668? 그러면 그 값이 뭐지? 라고 했는데 얘가 0.0668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도 구할 수 있지. 여기를 살짝 빼서 여기를 빼본다면 합쳐서 0.5가 나오니까 여기는 0.3, 그 다음에 332가 나오겠지. 0.332라는 값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를 봤더니 0. 얼마 나오죠? 0.4332. 미안. 여기가 0.332가 아니고 0.4332가 나와야 돼. 0.4332가 얼마야? 라고 했더니 그 표가 바로 1.5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1.5라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1.5인데 얘가 바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1.5구나. 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하고 요 값이 어떻게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7.5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시면 얼마 나오니? 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시그마라는 값은 얼마다? 바로 5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x값도 여기 있는 시그마도 이제 구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y라는 값의 내용도 알았다. 현재 여기는 12.5.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5의 제곱.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에 대한 정규분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주는 것은 py라는 애가 15보다 같거나 크고 20보다 같거나 작다는 이 확률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침착하게 n은 0,1의 제곱. 그러면 현재 요 내용은 z라는 것은 5분의 y-12.5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pz라는 값은 20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7.5. 그럼 5분의 7.5. 그럼 여기는 바로 1.5구나 설명해 주고요. 현재 또 하나는 12.5를 넣으세요 하면 여기가 바로 0이다. 15를 넣어주니까 여기는 2.5.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2.5를 넣어주면, 현재 여기 15를 넣어주면 5분의 2.5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15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0.5구나 라고 설명이 딱 떨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를 마무리해 준다면 결국 이 문제 정답 바로 0이 여기 있고 0.5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1.5야 하면서 이 값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5까지의 값이 얼마야? 라고 하는데 여기 1.5까지 값은 이미 구해졌어요. 왜냐면 아까 방금 전에 했듯이 여기가 1.5일 때가 0.433이었거든. 그럼 여기가 0.4332에서 0.5에 해당하는 값을 빼줘. 0.433에서 0.5, 0.1915를 빼라.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0.1915야 라고 설명했죠. 0.1915. 정리하시면 12에서 5 빼니까 7.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에서 1 빼니까 1. 그 다음에 13에서 9 빼면 4. 3에서 1 빼면 2. 바로 0.2417이다. 이런 정답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렵지 않게 4번. 만약에 정규분포가 2개 뜬다면 정규분포 2개를 비교하는 문장 잘 나오기 때문에 이 27번 문제도 앞으로 수능에 잘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명해보고 선생님 풀어놓은 풀이를 보면서 자신의 풀이와 꼭 비교해보는 습관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30번 문제도 설명해보겠습니다.